안녕하세요.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 베이스드 온 LSTM 어텐션 LSTM 모델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아이러스크 연구실 석사과정생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3년 IEEE 억세스 11권에 실렸고요. 39회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금융이나 교통이나 기상학이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인간행동 데이터 등에서도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런 포어캐스팅 모델 또는 프레딕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토리그레시브 AR이라고 부르는 모델과 무빙 에버리지 MA라고 부르는 무빙 에버리지 모델과 이거 두 개를 합친 어토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모델 또는 어토리그레시브 인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등의 다양한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이 좀 데이터를 스트릭트하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올 때 좀 불안정하게 들어오면 이걸 또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생겨서 머신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LSTM 같은 머신러닝 모델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LSTM 어텐션 LSTM 모델이라는 이런 기존 LSTM 모델 어텐션을 통합을 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LSTM 어텐션 LSTM 예측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LSTM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예측 성능이 좀 눈에 띄게 높아졌다라는 것도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CNN과 CNN LSTM, LSTM, 그리고 스택드 LSTM, 바이 LSTM, 인코더 디코더 LSTM 총 6가지 현재 주류로 쓰이는 모델과 비교를 했고요. 이때 다양한 타임 스텝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델들과 현실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비교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타임 스텝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된 연구들과 선행 연구들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 모델,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서 그 이전에 앞서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스무스 타임 시리즈랑 언스무스 타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랑 분산이 크게 변하지 않고요. 전통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어토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어토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언스무스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와 이런 계절성, 주기성 같은 것들이 포함된 데이터로 보통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하면 언스무스하게 대부분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언스무스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과정에서 스무스하게 변환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어토리그레시브 인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라는 아리마라는 모델에서는 그냥 모델 자체에서 데이터를 좀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여기 보이는 애플의 1980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 빨간색 뒤에 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까만색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씩 스무딩을 하면은 적당히 스무딩을 하면 이런 초록색 같은 피처가 잘 나타나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스무딩을 하면은 파란색 같은 이 사이에 굴곡이 거의 사라진 그 정도의 스무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SVM이나 멀티레이어 백프로퍼게이션 뉴럴 네트워크, BP라고 불리죠. 그리고 Generalized Regression Neural Network, GRNN이라고 불리는 모델, 그리고 LSTM과 이 LSTM 모델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MIXGU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LSTM 모델이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런 LSTM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효율을 좀 더 높여보자 라는 많은 방안을 좀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존 모델들의 한계점은 일단은 예측 오류가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데이터셋, 특히 큰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시간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특히 LSTM에서는 긴 시퀀스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들이 예측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이던 모델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는데 머신러닝 모델조차도 오차는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계열 데이터가 길이가 길수록 정확도마저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정말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과 값상을 가지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타임 시리즈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의 기간, 1시간, 뭐 1분, 1초 같은 그런 시간의 기간이나 시간의 한 포인트를 시간 조건, 시간 요소로 삼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엘리먼트들, 하나로 이런 베리어블이 하나가 있으면은 유니베리어티브 타임 시리즈라고 부르고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으면 멀티 베리어티브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흔히 부릅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베리어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variable time series forecasting이 예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멀티베리어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중에서 이런 변수를 여러 개 가지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주로 이 인풋 데이터 x를 x1, x2부터 xt까지 t는 타임 시간이고요. 시간 길이만큼의 이 데이터들의 묶음을 x라고 보시고 이 각각의 x들은 또 n개의 다양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 t의 i는 이런 시간 t에 있어서 i번째 변수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x 값에서 예측한 값을 output y라고 두는데요. 타임 스텝만큼 더 늘어난 y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비슷하고요. 이 타임 스텝만큼 더 앞선 데이터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사용되었던 LSTM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LSTM 다들 잘 아시다시피 히든 스테이트랑 셀 스테이트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풋 게이트랑 포겟 게이트랑 아웃풋 게이트 이러한 공식들을 각각 수행을 하면서 인풋 들어오는 데이터, 이틀이 들어오는 데이터 들을 받고 포겟 게이트는 과거에 있던 데이터에서 어떤 거를 기억하고 어떤 거를 잊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웃풋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밖으로 넘겨줄지를 결정을 하고요.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LSTM이 이전에 그레디언트가 좀 소멸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있는 셀 값을 이전 그 LSTM 블록의 값을 그냥 가져와서 인풋 게이트와 포겟 게이트를 통과해서 다음 셀로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을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다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TM 같은 경우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나 그레디언트 디스어피어런스, 그레디언트가 뭐 폭발하거나 엄청 줄어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처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번역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고정 길이 픽스 랭스 벡터로 시퀀스를 변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후에 시멘틱 인코딩이라는 이런 들어온 인풋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어떤 맥락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입력들을 처리하고 인코딩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만들었던 이 픽스 랭스 벡터를 다시 시퀀스로 돌려넣는 과정을 이 과정들을 통틀어서 그냥 인코더, 디코더 모델, 스트럭처 이렇게 부르고요. 이때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모델로 리플레이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죠. 이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로 안 넘어가네요.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틱 인코더에서 시멘틱 인코더까지의 링크가 하나였고 시멘틱 인코더에서 디코더까지 링크가 하나여서 이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면은 이전 시퀀스가 다음 시퀀스에 덮여가지고 잊어버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 고정되는 벡터로 시퀀스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벡터를 통해서 작업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모델의 어텐션이 좀 부족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LSTM 어텐션 LSTM 모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 여러 가지 모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LSTM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모두 융합한 그렇게 융합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코딩 레이어, 어텐션 레이어, 디코더 레이어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에는 3D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X가 들어갔고요. 3D 같은 경우는 형태가 샘플 타임 스텝 피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된 다음 타임 스텝으로 예측이 된 시퀀스 데이터고요. 에러 같은 경우에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RMSE랑 민 업솔루트 퍼센테지 에러 MAPE로 에러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인코딩 레이어부터 보실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LSTM 어텐션 LSTM 모델의 알고리즘을 저자들이 설명을 해놓은 슈도코드인데요. 이 중에서 뭐 인풋 들어오고 타임 시리즈 이거고 아웃풋 형태는 이렇게 되고 루트 이런 에러들 사용한다 하고 포문들 돌리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인코더 모델 LSTM에 해당하는 인코더 모델이 작동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5번부터 10번 라인의 공식을 보시면 LSTM 공식과 동일하고요. 아웃풋으로 HI, 그래서 fxi와 hi-1을 hi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때 hi랑 hi-1이랑 hi는 각각의 i-1과 i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말하고요. t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을 말하고 이 f로 감싼 함수는 인풋 게이트, 풀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의 LSTM에 있던 이런 세 가지 게이트들의 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코더 레이어에서 받은 거를 드롭아웃하고 배치 노멀리제이션 해서 각각의 레이어가 좀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텐션 웨이트 알파 IJ라는 뜻은 시퀀스 J의 모멘트 I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J는 알파 HI-1과 HJ의 알파를 계산하는 값이 되고 이 알파 IJ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때 이 비선형 함수 알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코더에서 순간
이 모멘트인 J의 입력 시퀀스인 XJ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HJ와 이런 디코더에서 생성이 된 시퀀스 YI의 그 이전 순간의 히든 스테이트 HI-1을 비교해서 각 입력 시퀀스인 XJ와 생성된 YI 간의 일치 정도를 계산한다. 그래서 에러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치할수록 이 IJ와 A 알파 IJ가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런 모멘트 I가 입력에 좀 더 많이 할당이 될수록 J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서 어텐션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코더 모델에 대한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C 어프로치 I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네, 이 CI 이 친구는 이 모멘트 I의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J 같은 경우 인코딩 레이어의 아웃풋이 되고요. CI에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서 네, 이 G 함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코더의 변환 함수인데요. 이런 각 시점의 시퀀스를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통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합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런 어테션 메커니즘으로 얻은 이 CI 이 친구가 디코딩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고요. 네, 디코딩 레이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인 YI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디코딩 레이어에서도 LSTM을 썼기 때문에 공식들이 다 LSTM에 썼던 공식들이고요. 이 변수들만 지금 인코더와 어텐션을 통과한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YI 같은 경우에는 디코딩 레이어로 계산이 된 아웃풋을 말하고 FI 같은 경우에는 폴겟 게이트 통과한 것들 그리고 II 같은 경우 인풋 게이트, OI는 아웃풋 게이트 그리고 LI랑 CI 같은 경우는 셀 상태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W 붙어 있는 애들은 인풋들의 웨이트 값 그리고 B 붙은 애들은 이 바이어스 값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로를 썼다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평가하는 인디케이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MSE랑 MAP를 썼는데요.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낮을수록 모델이 좀 더 잘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 같은 경우에도 100%에 비해서 이 평균적인 절대값의 에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낮을수록 모델이 더 예측을 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의 리얼, i 같은 경우에는 i번째 데이터의 실제 값이고 y 프레, i 같은 경우에는 i번째 데이터의 예측된 값을 의미하고요. t는 시퀀스 길이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모델을 실험하는 데 쓴 데이터셋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에어와 일렉트리시티, 스톡, 골드, CDPM 2.5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에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공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배리어블 보시면은 시간이랑 미세먼지 농도, 이슬점, 뭐 온도, 대기압, 풍향과 풍속이랑 누적에 대한 강설량과 강우량 등이 있고요. 일렉트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 데이터셋입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수집이 됐고 일렉트리시티는 한 1분 단위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들 보시면 시간이랑 분당 이 활성 전력 그리고 이 비활성, 분당 비활성 전력이랑 뭐 평균 전압, 평균 이 전류의 강도 그리고 주방에 있어서의 활성화 전류들 그리고 이런 세탁방에 대한 활성화 전류와 전기 온수기 히터와 에어컨의 활성화 전력 같은 거를 네, 배리어블로 가지고요. 스톡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일일 조식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되었고요. 이런 장이 오픈이 될 때 시초가와 장이 마감될 때 시종가 그리고 하루 종일에 있어서 최고가랑 최저가 전체 이 거래된 거래량과 거래 종목의 코드가 베리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금값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마찬가지로 수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매일 일일 종가 금의 일일 종가와 시가 그리고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 그리고 총 거래 수랑 일일 상승 및 하락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PM 2.5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데이터입니다. 청두라는 중국에 있는 어떤 도시에 하루 단위로 수집이 된 데이터고요. 미세먼지 농도랑 이슬점, 그리고 온도, 습도, 압력이랑 뭐 복합적인 풍향 방, 그리고 누적되는 풍속, 강수량이랑 누적 강수량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진행이 됐고요. 데이터가 샘플 타임스텝 피처라는 이 모델의 인풋,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풋 포맷으로 변형이 되었고 아웃라이어와 미싱 밸류 프로세스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마다 이런 프레딕션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 또는 컴플리언트하지 않은 데이터들,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을 좀 삭제를 해서 데이터셋별로 원본의 베리어블 개수와 여기 이 실험에서 사용한 베리어블 개수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데이터로 스플릿 되었고요. 데이터 노멀라이즈까지 진행을 해서 저자들이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 같은 거, 타임 스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집된 기간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1분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 뭐 하루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 이 일일 1시간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타임 스텝을 좀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F크가 50, 배치 사이즈 128, LSTM 히든 레이어 개수를 100으로 잡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를 썼고 0.3으로 드롭아웃 하겠다.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이때 러닝 레이트를 0.001로 둬서 0.00001 이렇게 한 번 돌 때마다 0.0001만큼 좀 줄어드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실험한 결과들은 이런 형태가 됐고요. 이렇게 다른 6가지 주류 모델들에 비해서 이 LSTM 어텐션 LSTM의 RMSE와 MAPA 모두 훨씬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프레딕션의 효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셋별로 RMSE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파란색 인코더 디코더 LSTM에 비해서도 이 주황색 LSTM, 어텐션 LSTM 이 모델이 확실히 더 빨리 더 빨리 떨어지고 더 오랫동안 이 떨어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에어에서도 그렇고 일렉트리시티에서는 처음부터 좀 낮은 RMSE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스톡
같은 경우에도 여기 꾸준히 낮은 RMSE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골드에서도 지금 계속 낮은, 네, RMSE 점수가 나왔고, 네, CDPM 2.5에서도 살짝 올라갔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RMS의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을 했던 LSTM, 어텐션 LSTM 모델이 확실히 모든 데이터셋에서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났고 특히 일렉트리시티랑 골드 데이터셋에서 가장 낮은 RMSE와 MAP 값을 달성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 모델이 좀 미싱 밸류랑 다양한 시간 타임 스텝을 다루는 데에서 좀 견고한 모습을 로버스트니스를 보여서 실제로 예측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LSTM, 어텐션 LSTM 모델이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시계열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